자, 그럼 이제 한번 나머지 한번 아래쪽에 포상금 거기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포상금도 꼭 값은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그런 문제가 꼭 나올 거다 예상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내용 문제 보실까요? 이제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작년도 유사명 징보고 포상금 나온다. 왜 틀렸게? 거기 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중 등록증 안 나오죠. 이중 등록이나 금쟁이 등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대요. 아니죠, 입니다. 무거우면 낭도, 무등록으로 중개부했을 때 하고 거지 등록했을 때 하고 양도돼요. 응. 예, 맞아. 거기도 포상금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이제 공인인증서법하고 다릅니다. 예, 그건 다르게 나옵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 그죠? 부동산 그런 거래 신고만. 여기 공인사법이니까 다릅니다. 예. 안 들어가요, 거기는. 예, 완전히 법이 다르니까 이제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옳은 것을 했을 때 1번은 틀렸죠입니다. 이중 등록 그리고 금증 이런 것들 아니고 거지 등록했을 때하고 무등록하고 양도돼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돼요. 그것만 포상금이 나온다. 무고무 양도라 무등록 그리고 거지 그리고 양도돼요. 이런 게 포상금이 나온다. 자꾸 이제 안 나오는 거 나온다. 이럴 거니까 꼭 시험 문제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실까요? 근데 불기소는 소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다. X입니다. 무죄는 지급할지 몰라도 불기소는 지급 안 해야 됩니다. 소재기 안 하면 아예 가지도 않으니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번 X.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문장 잡을까?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대요. 양도돼요. 아니래. 거짓 아니래. 무혐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맞죠? 근데 무죄는 갔잖아요. 가서 무죄, 공소제기는 이미 됐다는 겁니다. 가면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오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은 지급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세 번째 요놈이 정확하다. 위에 있는 불기소하고 무혐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죄는 포상금 지급합니다. 3번이 맞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100분의 얼마인가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 국고 나라도 돈이 없대기입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이내라고요? 아니요. 그죠? 25만 원 이내. 100분의 50이니까 반.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전부를 보조한다. 왜 틀렸게? 시험 문제 나온 게 26회인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50만 원 말고 25만 원. 100분의 50이니까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는 절대 보조 안 해. 네 번째도 X.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니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방법. 공동인데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합의된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아닐 건데요.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아주 세종시장님은 순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균등 그게 아니라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3번 3번만 맞았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3번 쪽을 한번 할까요? 행정처분에 쓴 게 행정처분에 쓴 게 계속 헷갈린다 그러면 거기만 동영상 한번 잘 보시고 특히 이제 3개. 먼저 처분을 얻어맞았을 때는 폐업을 해도 그 처분일로부터 자꾸 폐업일이 돼 이렇게 속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시키겠다 그입니다. 폐업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다음에 처분하겠다 못한다. 등록주소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근데 등록주소는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못한다. 업무정지는 1년 넘어가면 못한다. 할 필요 없잖아 그입니다. 잔머리 굴린 거 아니니까 발생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발생은 좀 오래 가라. 누구만 바로 시효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옳은 거래요. 한번 옳은지 보실까요? 1번 폐업 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고 그리고 과태료 꼭 이렇게 냅니다. 과태료는 폐업일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도 있었을 건데 처분, 행정처분이 있었으니까 처분일일까요? 여기 그처럼 폐업일일까요? 처분일. 근데 꼭 저렇게 폐업일입니다. 그래도 표가 안 나. 폐업일 말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를 시킨다는 겁니다. 1번 출제 제1순위가 바로 1번입니다. 꼭 전문자 폐업일 말고 처분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잘 정리만 해놓으면 답은 오히려 쉽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번은 X. 네, 2번 보실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폐업전의 위반 행위가 과태료이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에는 과태료 없을 건데, 과태료이면 행정처분할 수 있대요.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밖에 없대요.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해보면 2번이 맞았다고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였을 때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거 안 해. 아마 가볍다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태료 얻어맞기 전에 폐업을 해서 잠수를 타면은 과태료 처분 안 내려집니다. 여기는 과태료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폐업하면 과태료는 끝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2번 여기도 이제 엉뚱한 소리가 됐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용용한다고 했습니다. 저 인장 등록은 제재가 뭐요? 제재가 뭔데 3년이 경과됐으면 할 수 없다고? 그런가? 1년 없이 아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세 번째 고인 인장 등록하지 않는 개업 공인주사의 폐업 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다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자, 그죠? 얼마? 1년입니다. 자, 인장 등록이면 얼마라고? 1년입니다. 자, 물론 3년 지났으면 행정처분할 수 없겠죠. 근데 1년이 맞습니다. 1년 지나야 여기는 처분할 수 없다. 이게 3년이 맞으면 그럼 1년 지나면 하겠냐고입니다. 여기는 1년 경과됐을 때 행정처분할 수 없다. 요건 앞에 인장 등록 말고 무슨 거짓 등록, 이중 등록, 이중소소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등록 취소가 나와야죠. 2개 이상의 사무소 등록이나 이런 게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3년 경과됐으면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정지니까 1년 그래야 됩니다. 앞에 인장은 업무정지는 1년이 경과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 맞대요. 세 번째도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그럼 이중 등록은 제재가 뭐요? 제재 안 써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중 등록했던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1년이 경과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행정처분할 수 없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는 3년 이중 등록, 소등,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 경과됐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4번도 X. 자, 지금 이렇게 3번, 4번처럼 예시를 딱 하나 주고 요거 얼마 지나야 못하니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물어보더니 처음으로 바로 저번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 틀렸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등록 취소는 다 발생, 이거 보면 이제 시효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맞잖아요. 3년이 경과해도 처분할 수 있다. 맞네요. 업무정지가 3년 경과됐을 때 처분할 수 없으니까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오류 맞았습니다. 5번이 바로 맞고 나머지는 줄줄이 다 틀렸고, 근데 틀린 구석이 정말 잘 안 보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것처럼 보여갖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틀리고 이러면 좀 아주 환장할 일이 생기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아예 제껴야 됩니다. 나중에 그냥 찍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 자, 엉뚱한 데서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24번 개설 등록 취소 하여야 정량 이런 겁니다. 정량 결사 소도. 자, 답은 이제 좀 3번을 좀 바꿔 주셔야 되는데 보실까요? 개설 등록 취소 하여야 하는 사유는 뭘까요? 육사할 때 6이 보이네요. 6개월 초과해서 등록 취소 하여 아닌데요. 할 수 있다.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 자, 1번은 틀렸네. 2번도 틀렸네. 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정량할 때 정의네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업무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개업공사 등록 취소 절대적 맞아요. 첫 번째 이게 정량입니다. 정량.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중개업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중개업무 하게 했을 때에는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니은번은 들어가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그러면 3번 이렇게 니은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1번은 기업번 때문에 안 되고 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거지, 최근 거지할 때 봤잖아요. 거지, 3학년 3반에도 나온다는 거지, 포상금에도 나온다는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지 등록을 가만 놔둘까요? 등록 취소 절대죠. 에다가 분이 안 풀린다고 3학년 3반에 또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디귿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니은번하고 디귿번 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겸임할 때 겸이네요.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봤습니다. 법인이 기업보다 이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횟수만 봐도 4번이네요. 육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만 봐도 정량이 아니요. 과태료 처벌을 받고 다시 3번에서 다시 뭐 4번 육사할 때 그 4번입니다. 또 업무정지하고 또 과태료 처벌을 받으면 절대적이 아니라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과태료 가벼우니까 제대로 가볍게 봐주자 라고 해서 미음번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닌, 디귿 요 2개 빼놓고는 나머지가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5번도 1학년 1반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이 답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 25번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인 것은 뭘까요? 이 번호만 조금 잘못 나왔고요.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양도돼요. 뒤쪽에 양도돼 이렇게 안 써준다고 했습니다. 상호 나온 거 보니까 등록증인가 봐. 뭐 등록증 자격증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수행하게 했다 이런 소리가 양도입니다. 기업번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하겠을 때, 그죠? 이게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되옵니다. 정량할 때도 봤지만 여기도 유사사무소 양도할 때도 봤을 겁니다. 요거 1학년 맞습니다. 기업번 들어가요기입니다. 그럼 1번, 2번 중에서 답일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니은번에 여기 이제 정비할 때 정의네요. 개업 공인주사가 우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할 때 그 정의입니다. 정보를 공개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정말 유일하게 사업자가 교도소 간다는 게 요겁니다. 정비할 때 정의입니다. 정보 공개 잘못한 거래정보 사업자 맞아요. 니은번도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나란히 맞아. 자, 그럼 이제 아직도 1번, 2번 중에서는 답일 건데 이제 그다음 디귿번 볼까요? 거짓. 그럼 여기 이제 무거운 줄에 그 거짓이네요. 얘는 1학년 아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요건 몇 학년? 3학년. 무거운 줄 할 때 그 거짓입니다. 무거운. 자, 정량할 때도 그 거짓입니다. 요건 3학년 3번. 자, 디귿번은 다 틀렸어. 3번이나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틀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투기네요. 투기.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데 부동산 투기 조장이 몇 학년? 3학년. 탈세하고 투기는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고 3학년 3반입니다. 그럼 1번도 들어가면 안 돼. 1번은 답이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 작년도에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닌 거 요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개업공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요건 몇 학년? 1학년. 금쟁이 표시할 때 가장 마지막 11번째 나온 게 바로 요 미음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미음번 같은 거 잘 생각이 안 나겠다. 그런 것들 꼭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서 생각이 좀 잘 안 날 것 같은 거 요거 보니까 또 새롭네. 이런 것들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 벌써 신선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새로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꾸 보고 또 보면 되고 아직 뭐 시간이 있고 계십니다. 미음번 연엄 해서 이제 1학년입니다. 기업번 니음번 미음번 답은 2번. 요 답은 2번으로 꼭 한번 수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26번 교육은 뭐 정말 반드시 꼭 나올 거니까 교육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특강 때도 한번 정리를 또 아주 해보겠습니다. 한번 26번에서 교육. 이제 여기는 연결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연수교육 실시권자 이렇게 다 나오나요? 국토교통부장 뭐 나란히도 바쁜데 시도지사. 그리고 특목관청도 나오나요? 연수교육에서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그죠? 시도지사. 분명히 꼭 물어봅니다. 시도지사. 우리 2년마다 욕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누가 실시한지 모르면 그 말이 되겠니? 그럴 겁니다. 여기는 1번 시도지사만 나와야 됩니다. X.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2번 연수교육 시간. 정말 항상 우리 매년 시험 문제가 시간은 꼭 물어봤습니다. 그죠? 빠지면 안 돼. 4일을 채우든지 이틀을 채우든지 오전을 채우든지 채워야지 이게입니다. 먼저 두 번째 연수가 어떻게 4, 8에 30이네 4일 아닐 건데 28에서 30일 연수가 아니죠. 요거는 실무교육 시간입니다. 연수는 12에서 16 이틀 28에 16 요거 4일은 실무교육 주셔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주셔야 됩니다.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버린다는 교육,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 맞죠? 꼭 우리 수업하는 거하고 비슷한 시간입니다. 정말 오전에 끝나요. 9시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끝냅니다.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라. 그전에 그냥 다 수료증 줍니다. 3번 요놈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4번에 보실까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근데 공고한 후에 통지를 할까요? 아닙니다. 공고하거나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작년도 시험 문제가 개인 또 연수교육에다가 공고한 후 통지해서 왜 틀렸냐? 그거 아주 어렵게 내봤다는 겁니다.
공고한 후에 통지가 아니라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공고하거나. 자, 보라고 해서, 자, 보든지 아니면 둘 중에서 통지. 자, 교육받으러 와라. 거리사고 위반 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교육은 선택입니다. 공고하거나 통지. 아마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볼 건데, 4번, 요것도 안 맞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육은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이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고하거나 통지. 이렇게 눈여보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5번, 금액이 저렇게 적지 않은데 아주 초대형 추가 선물이 오는데, 자, 연수교육 불이행이 100만 원이라고요. 100이 아니라 500, 그죠? 500만 원이 아닙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 원이냐 과태료 아니고 찾아봐. 연수교육이 답이었대요. 그것도 최근에 냈었대요.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7번 이 정도는 뭐 심하게 정말 한 번도 안 내보긴 했었는데, 27번에 이제 바로 여기 이제 27번에서 500만 원이야. 요거는 한 번만 그냥 오려. 자, 100만 원짜리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아직 과태료는 아직 안 내봤는데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이런 식으로 이제 8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8개 중에서 별표가, 별도표가 있는데, 별표가 무슨 500도 있고, 보면은 500만 원, 확인 설명이 그래요. 500만 원. 또 있고, 이제, 그리고 확인 설명 말고 500짜리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0만 원. 400만 원도 꽤나 있어요. 400만 원 있고, 이제 300도 있고, 300만 원은 이제 3개월 이내 뭐 공시, 실적 공시 거기가 이제 나옵니다. 300만 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명령 위반은 200만 원 두 사람. 요거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정도가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3개 정도가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여기 이제 공시 확인을, 자, 이렇게 앞을 찾았는데, 공시 확인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안 틀리게 하고, 공시 확인을, 그리고 뭐 한다? 운명시, 이렇게 운명시 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연수, 맨날 우리가 욕하고 교육받으면 안 되잖아요. 연수 좀 개선합시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봤는데, 이렇게 8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공시를 안 했다는 소리가 실적, 협회가 그입니다. 협회가 3개월 이내, 요거 이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월 이내가 나오는데, 여기서 300만 원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300입니다. 3월 이내에 이렇게 실적을 공시를 하지 않으면, 협회 보고 돈 얼마나 벌었냐고, 이렇게 공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바로 여기 이제 500만 원이나 과태료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별표가 300이래요. 여기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왜요? 그러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3개월하고 300만 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 그죠? 요 하나를 맞춥시다. 그게입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은 시험 문제 아주 세부적으로 안 내봤고요.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근데 꼭 이거 내보면 합니다. 자, 먼저 설명만 안 했다. 하나만 안 했다. 그래도 세요. 그 다음에 설명을 했는데 근거 서면, 이렇게 근거 서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면을. 그리고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근데 하나씩만 했을 때, 근데 여기는 도대체 저분 뭐 하셨을까? 설명도 안 하고 괘씸죄 걸렸습니다. 근거 서면 제시도 안 하시고 아예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설명만 안 했을 때 별표가 얼마라고? 200, 300이 아니라 400. 요거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요거 지문 하나 딱 끄집어 내갖고 여기다 300이다, 200이다 막 속을 겁니다. 아니요. 400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했지만 근거 서면 대장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얼마? 400. 400입니다. 근데 둘 다 안 했다. 한 푼도 안 깎아줄 거예요. 얼마? 그죠? 500입니다. 이렇게 별표로 500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 가보시면요. 이 별표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별표대로 때려. 그리고 혹시 시험 문제 내면 우리 이거 확인 설명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협회하고 연수교육입니다. 다 협회하고 사업자인데 여기는 우리 개업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얻어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요것도 셉니다. 3개월 줬잖아. 운영규정에. 그리고 승인을, 근데 하필 여기도 3개월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400. 요 400 얻어맞습니다. 400. 그러니까 200하고 300 빼놓으면 다 400이요. 확인 설명 2개는 500일 거 뻔하고 계십니다. 한 푼도 안 깎아줄 거예요.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 근데 명령을 위반했다. 버선빨리 안 뛰어나다. 명령을 위반했다. 근데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바로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건데, 두 사람 때문에 바로 200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제 협회하고 사업자인데 딱 두 사람이죠. 이렇게 거리정보 사업자. 요 두 사람이, 우리는 업무정지인데 두 사람 둘 다 나란히 200만원. 그러니까 협회도 200, 사업자도 200. 그러니까 200만원입니다. 두
두 사람이니까 20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얻어맞을 거고요. 그리고 연수교육입니다. 근데 우리 연수교육은 좀 따로 보셔야 되는데, 이 연수교육은 20, 30, 50, 100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 연수교육은 꼭 내볼 만합니다. 먼저 연수교육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에 이수를 했다. 그럼 얼마래요? 20, 30, 그죠? 20만 원입니다. 여기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개월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1개월은 초과는 했고, 3월 이내래요. 3으로 맞춰보십니다. 3월 2일 내에 그래도 연수교육을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래요? 20 다음에 30. 그러니까 이거 3하고 30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월은 넘어갔대요. 3개월에 애매할 겁니다. 3개월까지는 30. 근데 3개월 딱 하루 만에 3개월 넘어가면 그때는 30 아니역입니다. 요거 보태갖고 50이 나올 겁니다. 50만원. 50만원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6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까지 받으세요. 그러면 50만원 떨어집니다. 그리고 6월 초과. 6월 초과입니다. 이러면 돼요. 6개월 초과하면. 그리고 초과해서라도 받으면, 이제 안 받으면 정말 500이 다 때려버릴 거고, 6개월 초과해서 1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하여튼 다시 연수교육 또 실시하기 전에 받으면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별표대로 때릴 건데, 가서 전말할 때 빨리 받으라고. 20, 30, 50배. 20, 30, 50배. 요거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한 번도 안 내봤지만 꼭 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알아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받으면 20, 30, 50배. 이거 500만원 얻어맞지 않고 그래도 100만원이라고 얻어맞으면 어디냐고입니다. 빨리 가서 받으라고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요것도 셉니다. 개선명령 위반. 하여튼 시정명령이 될 거, 요거 시정명령이 될 거, 이것도 이제 400입니다. 시정명령이 위반했다. 협회입니다. 위반. 여기도 이제 400. 하여튼 나머지는 다 40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400만원. 그리고 여기도 위반도 얘도 400. 뭐 시정이나 개선이나 둘 다 400만원. 별표는 400. 그래도 약간 세요. 아까 실적 공시보다는 명령보다는 좀 세네요. 40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문제 보시면서 이것도 감이 또 잘 안 오네?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올 확률을 조금 좀 줄기는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너무 그냥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요거 안 된다고 막 파지 마시고 그럽니다. 먼저 27번에서 이제 옳은 것은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답이 바로 2번. 보실까요? 먼저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그게 300이라고요? 400. 요거 400입니다. 300은 실적공시입니다. 실적공시. 3개월 이내에 실적공시 안 했을 때가 그게 300이고요. 얘 400. 웬만한 거 다 400이라고 했습니다. 연엄 틀렸고. 그리고 저 두 사람 감독상 명령 위반했던 사업자하고 협회가 410이라고요? 아니요. 얼마? 200입니다. 첫 번째 기억법. 그러니까 여기도 옳은 거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억이나 니은놈 나오면 다 틀렸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법.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에서 안가까지 한 푼도 얼마라고요? 400 아니죠. 얼마? 5배. 아직 안 내봤는데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배. 하나만 안 했을 때가 400입니다. 디귿법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실적공시 몇 개월 만에 하니 실적공시가 200이라고요? 아니요. 얘는 400도 아니고 300입니다. 300. 정말 1번이 가장 어려울 건데 실적공시 3개월 이내에 짧다고 난리 브루스 해서 3월로 늘려줬다는 3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3월에 연결해 볼까? 300만 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요놈이 300만 원. 그 다음에 미분법 볼까요? 하여튼 시정명령이 됐건 또는 개선명령이 됐건 얼마다? 400. 그러니까 요 미분법 요놈 하나가 맞았습니다. 답은 2번. 답은 2번. 이렇게 꼭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요건 아주 간단해요.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꼭 1번 정말 주셔야 됩니다. 요거 계속 나왔던 질문 권리 이전의 내용 신고 안 하잖아요. 얘도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권리관계도 나왔고 작년에는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가 나왔대요. 정말 신고서에 기재사항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만 하면 되지. 우리 시장님이 무슨 권리가 넘어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까? 뭐 살 거요? 집을? 말이 안 되죠.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아무 관련 없잖아요.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우리 시장님이 가서 땅을 개발하실 겁니까? 요거는 확인 설명에서 끝나는 것들이지 거래계약서도 규제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신고에도 없습니다. 거래신고에도 없습니다. 자, 권리전의 내용도 여기도 매매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 정말 1번 맞습니다. 자꾸 신고 내용이다.
해서 시험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자, 1번 맞아.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그럼 여기다 40일을 맞을까요? 50일을 맞을까요? 매수인은 30일 이내에 우리 개업공사한테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가 숫자 바꿔봤는데요. 입주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30일이 아니라 50일이 맞습니다. 50일. 요거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도 이런 거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50일 만에 우리한테 제출. 근데 만약 50일을 그러면 세종시장님한테 네가 가라. 매수인한테. 우리가 제출 못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50일 이내고 50일 경과하게 되면 매수인이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정말 꼭 내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줄까요? 조건이나 기한은 좀 커 보이죠? 거리금액, 그리고 중도금. 요 거리금액일 때는 거리계약서 4번 내라 그랬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 정정 신청할 수 없지 맞잖아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돈 치려고 했다가 다음 주 하도 깎아달라고 해갖고 3억에서 2억 9천, 뭐 친한 친구 같으면 그러고 쪽입니다. 금액 바꿨네? 세종시장님 알아. 라고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의 금액 얼마, 변경된 금액 얼마, 서식이 나란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경되기 전과 후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류 맞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외지, 추가나 교체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A, B, C 부동산, 일부 부동산이 매매, 계약이 해제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추가 교체 안 돼, 제외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 공동매수도 그래.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정말 꼭 주의하시고요. 거짓 신고. 우리 작년도 딱 한 지문 나왔습니다. 뭐 돈자료 내면 포상 여기서 자진신고 대상이다 그래 놨습니다. 아니요. 거짓 신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 요구, 그리고 거짓 신고 조장, 무슨 거짓 들어갔을 때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돈 자료 안 내거나 돈 외자료 안 내거나 그런 것들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면제 안 돼. 50% 감경 안 돼. 요런 놈들이 바로 거짓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진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전부 완전 면제해주고요. 시작된 후면은 그때는 50%. 근데 기관회가 아예 통보가 돼버리면 없다. 예전에 3번이다 그러면 없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맞아. 답은 2번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 어렵네. 그러면 부동산 고르신 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내는데 그래도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9번에 이제 옳은 거. 자, 이런 게 정말 옳은 거 해갖고 뭐 신고서 기재사항 이런 것들 나오면 좀 까탈스러워. 자, 거기 좀 정리를 아주 마음 먹고 요거 틀려라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옳은 거라고 이제 1번 보실까요? 중개 보조는 불가능하지만 거래신고 대행 제출된 그러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가 신고서를 제출 맞죠? 신고서를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중개 보존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안 돼. 너는 그냥 커피나 타격입니다. 하여튼 자격증 없으면 갖다가 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콧바람 쐬러 나가는 사람은 소속이라고 씁니다. 자, 1번 맞아. 총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요거 정말 많이 어려울 건데요. 선정된 지위도 신고 대상이다. 근데 이거 맞을 것 같았죠? 아닙니다. 여기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바로 정비법하고 빈집입니다. 빈집. 그 두 개. 이건 아직 안 내보고 정말 심해서 너무 안 내보긴 할 건데 그 지위 같은 것은 바로 정비법하고 빈집입니다. 빈집. 그 두 개만 바로 지위 그랬지. 요거는 공급에 나온다는 겁니다. 공급. 자, 이 정도로 정말 바꿔놓으면 정말 아주 어려울 건데 2번도 X입니다. 요거는 공급 계약이지. 공급 계약이지. 얘는 지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번지수가 달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하면서 그 빈집하고 정비법만 지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 문제집에 조금 나오는데 아주 심함을 정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2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출대행이나 1인이 요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냅니다. 제출대행 그리고 1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신고할 수 있다고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나란히 두 개 있었을 때 그리고 소속이 가도 제출대행하는 것은 아예 안 됩니다. 전자문서로 안 돼.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X. 그 전자문서가 어떤 방법인지 꼭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 전 문제 계속 냈었다가 최근에는 안 내고 있습니다. 뜸하면 꼭 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시고요. 해제 등의 신고에는 개업공사 외에 당사자도 이제 바뀌었어.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로 작년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작년도 웬만한 거 다 안 내봤는데 요놈 안 냈대요. 그럼 올해 내려고 벼르고 있대요. 꼭 정해야 됩니다. 당사자 서명 날인은 안 해. 좀 안 합니다. 거래신고 처음에 할 때도 안 하고 없어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거 왜 하라고 했는지입니다. 아주 애매했습니다. 잘 빼버렸습니다. 작년도부터 안 한다. 우리 개업만 가서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주하시지만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네 번째도 S고요. 그리고 자 5번 요거 시기를 잘 볼까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데요. 시작되기 전에 아주 자수해서 강명 찾고 나왔는데 전에 거짓 신고 등을 자진 신고하면 50%를 감경한대요. 그럼 전부 면제는 언제 준대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전부입니다. 이거 전부 면제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그래야 된다. 전후 이렇게 꼭 나눠버린다. 전이면 전부 그리고 후면 50%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통보가 돼버리면 그때는 없고입니다. 이렇게 전후 꼭 나누시다. 전이면 전부 후면 50%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우니까 5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요거도 자 얼마를 감경할 건지 면제할 건지 거기도 아마 어리지문 정도에 하나 정도 작년에도 딱 하나만 나왔는데 내볼만 해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만 맞았다. 그 다음 이제 30번에 외국인 취득. 자, 외국인 취득도 작년도에 좀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요번처럼 저번 주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틀린 거 하여튼 60일 6개월이 꼭 나와. 군사문화 환경은 허가하여. 그리고 자꾸 이제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군사문화 환경은 취득할 수 없다고 자꾸 속입니다. 아니면 제재 갖고 자꾸 속이거나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설명줘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안 틀렸죠. 외국인 증여로, 증여는 계약입니다. 여기 유상무상 안 따져요. 그러니까 취득이라고 합니다. 거래라고 안 합니다. 증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여기다 6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 증여도 이건 계약입니다. 줄게 알았어 라고 받아야 됩니다. 거기도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에 시장군수구청자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보유. 외국인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자 하면 처음에는 외국인 아니었다가 사원이나 자본금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되면은 6개월 이내 맞죠?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맞네요.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아파트 밑에 깔리는 대지권도 신고나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걔도 땅은 땅이잖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얘는 판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집합건축물의 대지권을 건물 부분과 함께 취득할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오래 맞았다는 겁니다. 오래 맞습니다. 신고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외국인 같으면 외국인 취득으로 신고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이제 허가는 여기는 취득 신고는 안 해도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저 국장을 이상한 장관으로 바꿉니다.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관하여 상호주의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부동산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그죠? 맞았습니다. 외국인 여기는 국장이 맞았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까 경매가 계약인가 계약 외인가 금액을 좀 속여봤는데 외국인이 경매에 의하여 경매 계약 외죠. 경매가 계약 외라고 안 써보시면 이제 나중에 헷갈려요. 그입니다. 의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외인데 계약 외가 300입니까? 그럼 계약은 500입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 외에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리고 개수법이 또 100만 원. 외국인 많이 봐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300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계약. 경매는 계약 외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5번. 이 5번이 바로 틀렸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1번은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의무 이용기간, 뭐 작년에도 물어봤지만요. 2년. 그런데 2년짜리가 딱 4개 정도 되니까 시험문제 구성이 됩니다. 2년이 아닌 거 찾아봐. 뭐 사업한다네, 현상보전, 기타 이런 것들은 정말 2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맞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꼭 필요한 것들. 그죠? 2년만 이용하면 돼. 그 후에는 괜찮아.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 노인정, 애들 놀이터 이런 것들 정말 2년 맞아요. 그리고 농업 그리고 어업 등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협의양도 뭐 대체적 토지 취득 협의양도 둘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둘하고 관련 대역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한다는 게 협의해서 양도하는 거.
이것도 2년 맞습니다. 근데 5번 현상 보존 얼마입니까? 5년. 이건 5년입니다. 5년 동안 다 보존해야 됩니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5년을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깎아주는 거는 다름없어요. 답은 이제 5번. 자, 이 정도 꼭 내볼 만합니다. 뭐 요거 유사한 문제들은 다른 문제집에도 다 있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우리 실무 쪽에서 주거용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연결된 게 옳은 게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실제 권리관계가 세부. 실제 권리관계 세부. 맞죠? 신뢰합니다. 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실제 권리관계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주택임차나 권리 물어보게 생겼잖아요. 세부 맞네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 3번 정말 꼭 좋아하실까? 뭐 작년 때 집중적으로 나왔지만 또 나올 거예요. 내진 설계. 근데 내진 설계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있을까요? 네, 아니죠, 입니다. 여기는 그죠? 기본. 그리고 첫 번째 대상무건에 표시해 있대요. 자, 2번은 꼭 어디가 있는지 아주 애매합니다. 첫 번째 바로 대상무건의 표시, 대상 권리를 할 때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유방건축물 바로 위에 나옵니다. 이런 거 꼭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내진 설계. 작년부터 달라지면서 시험 문제 바로 나왔네. 얘 어딨니? 또 물어볼 겁니다. 내부 외부 아니요. 대상무건에 표시해 있어. 기본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혀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우리 학원에도 요 하얀색 백곰 모양처럼 생긴 저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대상무건에 표시해 있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건 이제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물어봐야죠. 네 집에 감지기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니 물어보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온방을 뒤집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매도인은 지집이니까 잘 알아. 아마 자기도 안 세봐갖고 내가 세줄게 하면서 세줄 겁니다. 저 감지기입니다. 우리 학원에 지금 두 개 보이구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고요. 근데 상업용은 저런 거 체크 안 한대요. 자, 아파트 빼고 주거용에만. 요것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 나왔네요. 4번.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내진 설계가 주거용에만 기재한다. 아닙니다. 비주거용에도 나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어렵습니다.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5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 감지기가 주거용. 근데 비주거용에 감지기 기재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요 소방입니다. 소방. 비상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얘는 주거용에만 기재하고요. 저 감지기는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빼라 주거용에만입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는 주거용, 비주거용 두 군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요거 딱 내진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만 딱 묶어봤는데 요거 꼭 눈여겨보세요. 입니다. 우리도 집중적으로 낼 것 같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3번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자, 이런 건 정말 아주 가장 중요할 정도로, 자, 시험 문제 아주 뭐 중요하게 다룹니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뭐래요? 자, 먼저 첫 번째 교포 볼까요? 등기된 입차권이라고 해도, 그럼 등기상 지면서 옳게 있을 건데, 실제 권리관계. 근데 무조건 임차권이면 등기가 됐어도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안에다가 기재합니까? 이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권리관계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등기되지 않는 입차권 그래야 됩니다. 등기되지 않는 입차권이 실제 권리관계고요. 그리고 등기된 입차권은 권리관계다 기재해야 됩니다. 기본에.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떼보면 나오니까 울구 라고 하면서 권리관계를 아니다 기재해야 됩니다. 이 기업번호는 너무 엉뚱해야 됩니다. 자, 1번 틀렸어 라고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보 보실까요? 비선호 시설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를 해야 한다. 기재합니까? 아니죠. 납골당 정신병원 안 보인다고 할 건데 그게입니다. 님번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직접조사, 비거치 직접조사입니다. 안 물어봐. 환경조건을 물어보겠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니은번 틀렸네. 1번, 2번 나란히 틀렸네. 3번도 틀린 것 같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D급번 볼까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이용계획 있습니다. 한 3분의 1밖에 확인이 안 된대요. 공법상 이용자 거리규제에 관한 사항도 기재할 필요는 있다. 그죠? 맞습니다. 기재할 필요 있다. 기재를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기재할 필요는 있다. 그죠? 맞긴 맞았고요. 애매하면 놔둬보세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그 밖의 시설물 안에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에 기재를 하고 맞고요. 그리고 여긴저만 매도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이제 소방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요구해서 기재한다입니다. 전기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용수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기재될 건데 요건 정말 물어보고 기재합니다. 닐번, 요 디귿번, 닐번도 아직 안 내봤는데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정화 시설, 그 다음에 용수시설, 전기용량 이런 것들은 바로 물어보고 기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닐번도 맞았습니다. 자, 디귿, 니을 두 개가 나란히 맞았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음번, 요건 정말 주의하시고, 중개보수나 시비는 금액만 아닐 건데요. 계산 그죠. 산출 과정. 산출 내역도 기재합니다.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액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면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산출 내역도 어떻게 해서 2억이면 0.49배에서 80만원 나왔다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음번 액수. 그래서 이제 5번 저런 거 틀렸겠다. 4번만 맞아. 디귿번하고 닐번 두 개만 맞아.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번의 분묘규칙권, 여기 이제 쉽죠. 분묘규칙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꼭 2번. 자, 2번 저거 유사하게 이미 시험 문제 나와봤습니다. 종중문종의 자연장지는, 종중문종의 자연장지는 면적도 더블. 원래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장지는 2000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는다고요. 자연장지인데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신고. 사후는 아닌데 사전신고만 해주면 여기는 자연장지를 종중문종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요 프린트물에다 하나 더 써놓은 점인데 전부 다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개인의 요거 갑자기 또 바꿔놨습니다. 개인의 자연장지가 원래 얘가 100이었는데 개인의 이제 자연장지는 30으로. 근데 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개인 묘지가 30이었잖아요. 이제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오히려 여기 또 미만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묘지보다 좀 손해를 봤습니다. 오히려 그냥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인데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설치가, 요게 숫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내볼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최근에 와갖고 또 갑자기 바꾸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리고 여기는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우리 보통 이제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수목장 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자연에다가 묘지 쓰는 거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개인은 30제곱미터 미만으로 30제곱미터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하, 그러면 이하도 X입니다. 이하 아니고 미만입니다. 안 들어가. 우리 자연장지가 정말 오래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셨던 종중문중의 자연장지가 1000제곱이 아니라 2000제곱미터 이하로 엄청나게 거기 면적도 크고 절차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자, 절차도 아주 간소해주고 겹경사가 겹쳤다는 겁니다. 종중문종 자연장지가 주셔야 됩니다. 얘는 갖다 30은 똑같구나. 근데 미만이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그대로입니다. 요 가족의 자연장지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바로 자연장지 둘이, 요 개인하고 가족이, 자, 숫자는 똑같은데 100인데 얘도 1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얘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얘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대로 있고, 근데 얘는 그대로 동일한데 요놈이 좀 달라졌어 라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한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지금 맨날 우리 자연장지는 숫자를 내지는 않았는데 개인 묘지 작년도도 20이라고 내고 그전에는 60이라고 내고 맨날 숫자 바꿔서 그걸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매장, 특히 매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는 크게 문제 안 삼을 건데, 그리고 잘 밑에다가 뭐 설치하면 잘 모르기도 할 건데 하여튼 개인의 자연장지 30으로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100이 아니요. 그리고 가족의 자연장지도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연장지가 두 개는 숫자가 더 적네. 그죠? 30이 안 들어가, 100이 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2번 요놈이 바로 이제 틀린 거다. 신고, 사전 신고. 그리고 조성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뭐 5번까지는 쭉 한번. 그리고 자, 5번도 꼭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철거 구할 수 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와본 판례인데 다른 교조 소개가 돼 있어요. 제사 주재자가 아닌 후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 주재자는 갑인데 그 아닌 을, 병정 이런 사람들이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사 주재자 갑, 어디 뭐 종손 같은 사람 주재자의 우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토지 소유권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왜 나서냐고입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전혀 이해관계인도 아니잖아요. 철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다. 맞죠? 토지 소유자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또 지 땅이니까 철거를 구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지만은 토지 소유권자는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사 주재자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없다. 오히려 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나본 판례지만 괜찮아 보여요. 5번 맞아.
저기 2번이 틀렸지 5번은 맞았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5번, 요 35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35번, 35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35번 문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계속해서 한번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30 한번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35번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냥 먼저 35번에서 이제 한번 이제 거래계약서, 요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거, 이제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틀린 거 보통 많이 물어볼 건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 거래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 사람 이제 법정 대리인입니다. 근데 본인의 위임장, 자, 위임장 아닐 건데요. 이거는 자, 법정 대리가 아니라 임의 대리. 아마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임의 대리가 바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 지금 호족부라고 하는 데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할 거고요. 여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는 아닙니다. 자,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임의 대리인. 한번 제가 바꿔본 거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면 말이 안 되겠죠. 법정 대리인은 아버지, 어머니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은 X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에서 이제 매도인 쪽에서 피성년이 많이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요 피성년 후견인이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후견인 동의서를 확인하고 계약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주 엉뚱한 소리죠. 문제 돼요. 오히려 피성년 말고 피한정, 그리고 미성년, 그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동의를 받아도 계약 못하니까 후견인 과만, 후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도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공유 지분은 공유물이 아닙니다. 공유 지분은 민법에서 공유, 총유, 합유,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은 웅요소 나올 때 됐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을 처분을 할 경우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아니죠. 여기는 그죠. 여기는 단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공유물만 그래요. 근데 합유입니다. 합유는 합유 지분 처분할 때는 그때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합유는 어떤 합쳐지는 목적이 있으니까 합유는 전원인데 공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주의, 알아서 본인 지분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도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도 X, 무슨 합유처럼 얘기하냐고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 가보면 4번 같은 저런 소리 많이 한다는 겁니다. 먼저 계약 체결 후 그리고 24시간 이내면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몰수당합니다. 시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밖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자, 네 번째 X, 시간 상관없이 계약금 몰수당해야 됩니다. 계약금 몰수당하고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서는 위약금이 아닙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할 경우는 해약금입니다. 그럼 그 계약금만 몰수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상대방한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해도, 지금 해약금이니까 발생해도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좀 오래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위약금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해약금이면 계약금 몰수 당하고 그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손해배상 해야 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약금, 해약금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손해가 발생했다고 정말 손해 발생한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해약금인데 또 손해배상,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따로 약속을 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고, 그런 경우 아니면 그런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요게 바로 맞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래 맞았습니다. 5번 정답. 그리고 36번 꼭 농지법 같은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요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초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농작물의 경작지로 뭐 하지도 않고 형질 변경 얘기입니다. 농작물의 경작지로 공법에도 나옵니다. 사용할 경우는 농지이다. 그냥 농작물의 경지로 사용하면 그게 농지라고요? 아닙니다. 형질 변경, 그죠? 초지입니다. 형질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질 변경 했을 때 그때 농지입니다.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농지법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많이 봤었고요. 제도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엔 틀리게 나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맞쪽입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지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그런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적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런 거에 문제 없으면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법 배우는데 요거 응용을 해서 심하게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다. 효력 발생 요건 이다 그러면 X. 아니다가 맞아. 지금은 맞아. 1번이 바로 틀렸어. 라고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정말 주택임대차 뭐 중요해서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주택임대차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우리 다가구, 다세대는 정말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실무 가서도 큰일 나. 자, 먼저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거든요. 다세대가 공동이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우리 임차인이 집원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호수를 기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대요. 다가구인데.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그죠?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한 사람 집이니까 여기는 대항력 취득한다. 오히려 한다. 하지 못하는 것은 다세대 그리고 연립 아파트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장 바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이런 맞겠죠입니다. 다가구는 집원만으로도 얼마든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집이니까 동호수는 필요 없어. 잘못 기재돼도 괜찮아. 자, 일본 엉뚱한 소리 해놨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지금 요 2번 문장 앞에 있던 문장하고 약간씩 지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먼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한 후 그러면 한 9월 15일 정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후에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한 9월 20일 정도에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래요. 같은 날. 그럼 경매시에는 주택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은 동순이다. 지금 그죠? 오류 맞았습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입주했었잖아요. 전입신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날 이미 대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필이면 확정일자 받은 날하고 근저당 설정일이 같대요. 그럼 동순이 맞잖아요. 그럽니다. 자, 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 2, 3일 후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그 확정일자 받은 날짜하고 근저당 설정일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전입신고 해놨으니까 대항력 발생했고 확정일자도 당일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당권도 당일에 효력 발생합니다. 여긴 시간 안 따집니다. 그냥 동순이다. 대항력 있는 걸 봅니다. 맞아. 2번 오늘은 맞았습니다.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할 행정청에 전입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자, 제출함으로써 그냥 도달하면 되나? 아닐 건데 그걸 뜯어봐야 됩니다. 제출함으로써 대항력은 발생한다. 이것도 판례라는 겁니다. 수리까지 돼야 된대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지, 이빨 쑤시는 그 요지 말고 아예 알아야 된다는 요지주의에 해당될 겁니다. 행정관청에 제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자, 수리가 돼야, 접수가 완전 돼야.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제출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떼봐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그 우선변제 취득시에만, 이런 소리가 엉뚱한 소리였죠.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된대요. 그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가버려도 된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배당 받을 때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도 계속 유지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 떠날 것 같으면 임차권 등기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정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했던 금융기관 등이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했을 때
임차권 등기 말소된 경우에도 상실했는데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규정 나왔을 때 뭐 당연한 게 있잖아요. 요건을 상실해 버렸대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라고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그리고 자, 설명 중에서 여기도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뭐 1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 2번 쭉 오시고, 근데 4번,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4번. 보증금, 상가마 꼭 이렇게 될 겁니다.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은 연 9%를 초과할 수 있다. 연 9%가 얼마라고요? 5%. 지금 이제 바뀐 거니까 꼭 그거 물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5%, 상가도 5%, 주택도 5%. 4번이 바로 틀렸다. 꼭 저런 문제는 내보려고 할 거니까 1차가 됐고 2차가 됐고 내보려고 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도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경매 또 진행합니다. 자, 이러니까 무허가가 됐건 미등기가 됐건 경매 신청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겁니다. 1번은 맞아. 저런 건 좀 애매했을 건데 맞아. 그리고 자 3번 4번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근데 5번 요즘 계속 이 문제 내보려 합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맞겠냐고입니다. 기일 그죠? 기한 정말 요거 짜증 날 겁니다. 아마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아주 골탕먹인 재미가 제일 쏠쏠할 겁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5번 확정되면은 매수인이 법원이 정했던 대금 지급 기일 그럼 중간에 못 낸다는 게 기일이라는 겁니다. 기일 마지막 날이 돼야 기일에다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기한 아무 때나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아주 맞들려갖고 요즘 계속 낸다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 그리고 요런 거 돈을 언제 낼 거냐고 대금 지급 기한이지 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글자가 틀렸다. 정말 아주 환장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요놈이 바로 틀렸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하필이면 우리 매수 신청대리하고 저기 중개업의 보증 설정 시기가 다르대요. 분사무소하고 좀 비슷하대요. 자, 그러면 틀린 건데 일본은 정말 다른 교재도 많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이라고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꼭 눈여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8번부터 39번, 40번 이런 것들은 단군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딱 정리를 잘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공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안 하겠네요. 아닐 건데 주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건 중개업이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협회에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요? 아닙니다. 등록 신청 전입니다. 요거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을 매수 신청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할 때는 나중에 하지만요.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 신청들만큼은 먼저 보증 설정해라. 여기도 금액은 똑같은데 1억짜리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은 아예 경매 못하니까 걔 빼고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먼저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X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간단한데요. 근데 3번이 안 이상합니다. 우리 경매는 실무교육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32에서 44입니다.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2개 겹쳐갖고 자 죽었다 이런 소리로 44입니다. 정말 44시간 이내. 그러니까 중개업도 원래는 32에서 44였다가 시간 좀 줄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경매는 자 여기서 30에서 44가 맞습니다. 중개업은 28에서 32고 그래서 오히려 3번은 안 틀렸다는 겁니다. 맞아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도 안 이상합니다. 여기 업무정지는 또 6개월이 아닙니다. 기간이 업무정지도 같다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오히려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 그리고 임의적하고 또 절대적인 업무정지가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5번 맞아. 저런 거 아직 안 내봤지만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된다. 저런 거 시험 문제 나왔고 3번 4번 같은 거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번도 답이 아주 정말 1번 된다는 거 꼭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이제 우리 특강 한번 해볼 건데 요 특강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전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오시게 되면 거의 아마 법령까지는 거의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 말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맞고 틀리고 아마 이제 조금 더 이틀째는 자, 마무리 한번 더 나머지 한 다음에 요것도 마무리 이제 맞고 틀리고인데 요거 이제 정리가 정말 다 돼 있습니다. 자, 샘플도 이제 학원에다가 한번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하시면 거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 한번 자, 보시면서 웬만하면 좀 특강을 좀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한꺼번에 하루에 모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나오셔갖고 특강 쪽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장 안 되게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거 드리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번 특강 때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